네, 바로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. 이지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. 자, 정부는 축산물의 물가 상승 기여도가 높다라고 보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거고, 또 반대로 축산 농가들은 아니다, 기여도가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맞습니까? 네,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.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6%를 끌어올린 게 뭐냐? 이건데요. 우선 정부가 낸 자료를 보면 돼지고기와 수입 소고기의 경우 물가 기여도가 각각 0.22%포인트와 0.1%포인트로 식료품 중 가장 높다고 했습니다. 이 말 맞기는 맞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보면 비율이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물가에 끼치는 영향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네,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. 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게 이 장바구니와 관련해서 458개 품목입니다. 저희가 이 품목들의 기여도를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. 우선 이 중에서 식료품 140개만 따로 기여도를 보면요. 전년 동월 대비 돼지고기와 수입 소고기는 상당히 많이 올라서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 기여도가 높기는 했습니다. 네, 근데 축산 관련 단체들은 기여도가 낮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근거가 있습니까? 네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소비자 물가를 구성하는 거는 식료품만 있는 게 아닙니다. 다른 것도 있는데요. 이 300여 개의 항목이 더 있다는 게 바로 함정입니다. 돼지고기와 수입 소고기의 기여도를 100%로 환산하면 두 항목이 한 5% 정도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전체 물가로 따지면 수입 소고기의 경우 비중이 1.6%로 상당히 작습니다. 네, 그러면 진짜로 물가를 끌어올리는 주요 항목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? 네,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게 6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한 29% 정도의 역할을 했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걸로 영향을 받은 전기나 가스요금 등도 역시 물가를 끌어올렸죠. 이 두 항목만 해도 34%나 차지했습니다. 또 우유 같은 가공식품이나 김치찌개, 설렁탕 같은 외식 품목, 그리고 이 자동차 수리비나 대리운전, 이 용료 같은 그런 서비스 등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축산 농가 입장에서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다른 것들도 많고 또 안 그래도 사료값, 기름값 다 올라서 힘든데 왜 물가 잡는다면서 농가를 잡냐 이런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,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TA를 체결한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한 10에서 16%로 관세 장벽을 쳐놨었죠. 그런데 이걸 무관세로 이 수입 소고기 10만 톤을 허용하면 국내 소고기가 외면당할 거라는 겁니다. 게다가 이 10만 톤은 적지 않은 양입니다. 지난해 국내 생산량의 40% 가까이가 되는 양입니다. 그래서 축산 농가들이 수입 소고기를 장려하는 꼴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. 네, 그러면 일단 이런 내용들은 좀 뒤로 하고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들은 좀 싼 값에 소고기를 먹을 수는 있긴 한가요? 네, 미국산 소갈비를 1kg을 한 3만 5천 원 주고 산다고 하면 여기서 한 2,500원 정도가 싸질 거라는 게 정부의 예측입니다. 하지만 문제는 늘 그렇듯이 관세를 면제해주면 이 수입업자가 가격을 인하할 것이냐입니다. 국제 곡물 가격이 뛰었다, 아니면 운송비가 올랐다는 등의 이유를 대거나 또 유통 과정에서 여러 통행세가 붙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기름값 같은 거는 잡기가 힘드니까 일단 축산물로 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군요.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.